저는 그 약간 모토가 뭐냐면 TV에서 흔히 보시는 이제 안철수나 뭐 김미경, 뭐 유수연 그런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강연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스타트 깡쇼나 강연 백도시, 세바시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강연 백도시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저는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대충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동네형, 그냥 이제 어딜 가나 저 같은 사람 하나씩 있다 해서 평범한 동네형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거는 제가 아는 누나가 마케팅 쪽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되었고, 이거 많이 아시죠? 상대적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가 동생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전에 작년에 유행 많이 했었죠. 그 인간극장, 네, 그걸로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거 보고 좀 공개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울까 했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스펙이 아시죠? 공백이 7년. 제가 생각해도 지금 봐도 좀 신기해요. 공백이 제 7년이네. 공유학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딱 24개월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약간 혜택을 받는데 2개월 좀 줄여서 갔는데 2년밖에 안 갔는데 공백이 7년이기 때문에 10.5년 만에 졸업했죠. 그러니까 20대를 저는 다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고 같은 거 다 받아봐야죠, 대학생들이면. 그렇죠? 학고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손 안 치니까 아닌데. 아무튼 저는 솔직히 여기 쓰기로는 15학점이라 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5학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학기를 날린 거고 한 학기 통째로 그대로. 그 등록금 얼마죠? 저 사립대 다녔으니까 그 당시면서도 그때가 지금 1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300만 원이었으니까 저는 학교를 뭐 그렇게 좋은 데 다닌 것도 아니고 사립대인데 이제 그 손가락에 꼽히는 거 그 등록금으로 뭐 2대부터 막 시작하잖아요. 등록금 많은 거 2대부터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손가락이 한 꼭 3위에서 한 5위에 들더라고요. 거기 다녔었는데 저는 학고 맞았고 전공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요거 설계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이제 말씀드리면 토목 쪽인데 토목공학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는 설계회사에서는 자격증 없으면 뽑질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시공회사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는데 시공은 그나마 자격증이 없어도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많은데 설계는 그럴 확률이 낮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갔는 데는 조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갈 수가 없는데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원을 했어요. 꼭 뭐 800점 이하, 뭐 토익 800점 이하, 700점 이하 그렇게 해서 내가 뭐 600점이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 전산처리에서 막히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 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면 왜 지원했어? 너 안 돼? 왜 지원했어? 그랬을 때 다른 자기의 역량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겠죠. 대체할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토박이 해외를 한 번도 안 갔다 왔었는데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나중에 그 시험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딱 한 번 갔다 오고 올해 딱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밖에. 그것도 다 합쳐도 일주일도 안 되죠. 뭐 3박 4일 뭐 이렇게 일주일 되겠네요. 그거밖에 안 되고 인턴 당연히 안 했고 저는 인턴직은 지원을 했긴 했는데 그건 3학년 때만 했었고 4학년 때는 인턴은 절대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공공백기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턴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공모전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을 때 안 열리더라고요. 교량 경진대회라고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 이 정도만 봐도 저 이제 스펙이 이제 대충 나오죠. 이 정도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정도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보다 낫죠. 자,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B8부터 봐야죠. 이제 여기 압구정 아니니까 B8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8년이죠. 8년 3점 거의 2.0이었으면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한 2.1, 2 정도 됐어요. 평균 2.1 되고 자격증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봉사, 인턴 다 없고 요거는 동아리 1개
이것도 한 개 이것도 한 2번인가 3번 참석했어요. 이게 다 8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것도 바뀌었죠. 평점은 3.64.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 정도 올렸죠. 네. 저는 이제 목표가 3.5였어요. 그냥 이제 막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멘토가 따로 없어.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저는 이제 장남이고 한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토익은 735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시험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번 보고. 그 토익 혹시 오늘 보고 오신 분 있어요? 여기는 없나? 네, 있죠. 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익을 볼 때 아시죠? 연속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같이 달아서 봐야 되는 거, 3, 4개월. 그래야지 그 중에서 나랑 가장 맞는 게 있어서 그때 점수가 확 튀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익 공부 열심히 했냐 안 했어요. 토익 학원 안 다니고 그냥 기껏 한 거는 학교에서 하는 그 토익 상한테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다닌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픽도 솔직히 IM이었는데 치고 나니까 한참 지나니까 그게 세분화가 나눠지더니 아니나 다르게 저희 IM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한자 뭐 이렇게 좀 했고 여기 이제 봉사활동도 갔다 왔지 이제 헌혈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중소기업은 6대1이에요. 6대1. 여기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거 뉴스입니다. 뉴스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고 끌고 온 건데 6.0대1. 대기업은 31대3, 31.3대1. 아무튼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수치나 이 연령이나 이거 신입사원 그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 왜 이거 기사분들 왜 쓴다고 했어요? 이거 자기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거예요. 직업 정신이 투철하고 사람들은 왜 이런 걸 왜 좋아할까요? 왜 이런 거 기사거리 있으면 왜 클릭할까요? 수치가 있으면 사람들 좋아해요. 수치 있는 거. 그렇죠? 사람들은 수치를 되게 좋아해요. 객관성이 있어 보이고 전문적인 보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역발상으로 이거 어디서 써먹어야 돼요? 자기소개에서 써먹어야 되죠. 면접에서 써먹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뭐 요거보다 높고 요거보다 높고 요거보다 어리다 이런 생각이 요거보다 높고 요거보다 높고 요거보다 높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내보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30에 거의 취업을 한 거고 그리고 제 주변에 봐도 30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30대 넘어서 한 사람도 있고 형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다시 뭐 요거 또 딴 얘기긴 한데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던 뭐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있고 네.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는 거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이게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절대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말고 이거는 그냥 보고 그냥 자기가 클릭했으면 그냥 보고 아 이렇게 기사 잘 쓰구나 그런 걸 해서 자기 소개서에 써먹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취업 프로세스가 시작합니다. 이거 한꺼번에 넣을게요. 제가 애니메이션 안 보겠네요. 아무튼 여자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뚱뚱한 여자가 있어요. 뚱뚱한 여자가 제가 이거 하나 미스네. 아무튼 제가 열심히 PPT를 만들었는데 제가 PPT를 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까만 바탕이잖아요. 까만 바탕 하나의 요령이 하나의 내가 못하는 것은 항상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PPT를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고 학생 때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정말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시켰어요. 밥 사주고 시키고.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것도 저도 좀 놀라운데 그렇다고 제가 뭐 서울말 잘 쓰고 있죠 지금. 그쵸? 아직 몰랐죠 다들. 서울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말도 떨어져야 되나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쓰게 됐는데 아무튼 PPT가 좀 그렇죠. 여기 여자는 날씬 거의 제가 봤을 때 망상하죠. 망상한데도 얘가 백히면 나오는데 되게 뚱뚱하게 나오고 남자는 이 흐물근 해요 얘가. 근데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저는 옛날에는 근자감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가졌던 자신감이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근자감이더라고요. 저는 근자감은 있었어요. 진짜 약간 아이러니하죠. 나이도 많고 그리고 학점이 뭐 좋았던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뭐 우리 집이 잘 사냐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근자감이 있었어요.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근자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하나 명심해야 될 건 자만심이 되면 안 되죠. 자만심. 그거는 안 되는데, 자, 일단 근자감을 탑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뭐 유명하죠. 이게 신입사원들 패기 아시죠 이거? 요런 자신감. 예.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보다 이걸 봤어요. 3일, 4일, 5일, 6일, 7일 매일 그래 매일. 부럽더라고 이런 거. 나도 지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신입사원한테 지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면접에도 지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걸 또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오늘은 제가 시간을 활동받은 시간이 2시간인데 약간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갈게요. 다음에 공부하면 다음에 또 한번 만나야죠. 제가 보고 싶을 때쯤 됐을 때 또 한번 오시게 됩니다. 그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쵸? 아시죠? 이게 좋은 언가 떡친가 이거죠? 네. 나 이런 팬이가 진짜 나는 이런 애들 보면 만나고 싶어요. 나 이런 애들 좀 좋아해요. 약간. 그렇죠? 이런 애들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팀장님 봐봐요. 여기 조금 잘렸지만 뭐 이렇게 팀장이 야구 얘는 말 한마디 하고 요것만 보냈어. 보이시죠? 이 정도 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 근자감 적당히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할머니가 나를 보면 이게 곤란한 모르겠는데 거울에 비치면 요즘에 누나 어디가? 꽃보다 누나? 벌써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잘생겼어요, 형. 동원이도 나보다 형이에요. 네. 얘는 나보다 형이잖아요. 이 정도 믿을 거죠, 오늘은. 그죠? 네, 이렇게. 근데 근자감도 적당히 가지면서 너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넘쳐도 상관없는데 너무 넘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신 이제 나만의 매력 발산을 이게 뭐지? 예, 요거는 그거죠. 영도, 최영도죠. 김유빈. 얼마 전에 표정이 가지고 이렇게 엄마 표정이 나오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이민호보다는 객관적으로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개성을 잘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보면 악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이제 흔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그랬는데 부럽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어록들이 있죠. 어록을 했는데 약간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거 했는데 펭귄도 지 얼굴 보더라고요. 이 실험했었는데 펭귄도 와서 이렇게 나를 한 10분 보고 있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고 이래요. 얘도 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게. 펭귄도 지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가서 자기 얼굴 보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꼭 얼굴뿐만 아니라 나의 이제 내면이나 나의 이제 커리어 같은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가서 제가 쭉 얘기 드릴게요. 자,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게 공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건 1%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15%, 잘하는 일은 3%. 똑똑해 보이죠? 맞아. 아까 열심히 적었거든요. 1%고, 그리고 버릴 것과 버리지 말 것을 딱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24시간이잖아요. 그것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1440초. 초로 나누면 86,400초. 계산 다 해서 외운 거예요. 다 외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버하지 말고 시간까지 초 단위까지는 말고 1440분 정도까지는 아니면 30분 정도까지는 해서 자기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이어리가 엄청 낡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낡았는데 거의 30분 다니면 저는 스케줄이 항상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예전부터 뭐 일부러 만든 거 아니라 저는 인생의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 쓰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됐는데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 약간 요즘에 휴대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휴대폰보다 약간 아날로그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알고 아까 말했잖아요. 연합유로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실천을 해보고 글로 써보면 이게 좀 더 확고해지고 이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그냥 강의 뭐 괜찮았나? 별거 없나? 뭐야 유령 보고 왔네 뭐 이렇게 해도 가서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하고 뭐 어떻게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써놓기라도 하면 이게 그거는 그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저는 버릴 거 버렸죠. 뭐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턴, 공모전 그리고 어학연수 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는 토익 730점 맞추자 해서 735점 맞췄고 학점에서는 그거 하지 말자. 학교도 좋은 것도 아닌데 학점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3점 유사 맞췄고 그래서 자기가 버려야 될 거랑 버리지 말 것 그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워렌 버핏도 얘기하더라고요.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그리고 필리핀 속담에도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길에 대해서 방법이 보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 그것을 하면 핑계가 보인대요. 공감하시죠 다들? 네, 저도 약간 투덜이 스모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별로 안 하고 맨날 투덜투덜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이걸 일치시키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맞아요. 직업이 얼마큼 수천 개가 되고 한 몇만 개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서 맞는 건 자기한테 꼭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을 해봤는데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한편 없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자는 그냥 원래 제가 한자를 조금 좋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왕 한 거 따자 싶어서 이것 땄는데 되게 까먹었어요. 어디서 땄는 건지. 아무튼 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뭐 그냥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윈드서핑은 왜 땄냐면 제가 물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수영도 제가 작년, 재작년 그때 배웠거든요. 그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수영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물을 좀 무서워했었는데 수영도 하기 전에 저는 한강의 뚝섬에서 물론 교양 과목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윈드서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하는데 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게 단점에 써먹거든요. 물에 빠졌는데 3m 가량 빠졌는데 그때 올라왔는 줄 알고 안 올라와서 물 떠먹고 이렇게 해서 고생했었다고 만약에 그 강아지 고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걸 써먹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되잖아요. 이게 전략인 거예요. 단점 쓸 때 저는 많이 써먹거든요. 저는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것을 써먹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 솔직히 자격증 돈 주면 나와요. 상급이거든요. 한강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와요. 집만 찾아오면 돼.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 돼요. 저기 떠내려가면 안 되고 저기 뭐 송수대에 어디 떠내려가면 안 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뭐 윈드서핑 하신 분도 아니지만 배에 막 끌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들도 괜찮은 스포츠 같아요.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봐야 그냥 빠지고 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것저것 나고 알레르기 나고 그렇게밖에 안 되죠. 붉은 반점 나고 그거밖에 안 되지. 물에 안 빠지면 돼요.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잠깐 딴 거고 그리고 해외 연수 포기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포기했으면 과감하게. 솔직히 저도 해외 연수 가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갔다 오면 나이가 몇 살인가 싶어서 근데 나만의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지르기. 여자들 쇼핑 같은 거 많이 지르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많이 지르는데 왜 이런 거는 왜 안 지르나? 취업에 대한 전략 같은 거 왜 안 지르나? 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지르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떠들기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윈드서핑 한다 뭐 최근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 거 말고 최근 걸로 말씀드리면 나는 발스타를 할 거야. 그래서 발스타를 땄어요. 따기 전에 이미 그 카스에 올리잖아요. 카스 올리고 그리고 직업상담사 그것도 자격증은 비전공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땄어요. 그때 회사 다니면서 구글해서 딴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쉬운 자격증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따는 비사 정도 그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따기 전에 저는 이미 카스에 올리고 1차 합격 책 공부하는 거 딱 해갖고 줄 좀 걷는 거 제일 이쁘게 큰 거 펴가지고 거기 사진 딱 찍어서 올려놓고 약간 그렇게 떠들어서 이제 남들한테 알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습을 해야죠. 일단 질렀으니까 그렇죠.
수습을 합니다. 일단 지르기 문제 해서 수습을 하고, 그리고 수습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꼭 뭐 바리스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상담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토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점 관리,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공모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취업 특강 또로 와야 되고, 나중에 또 저보러 또 한번 와야 되고, 그렇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배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스마트폰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스케줄링을 했고, 그리고 함께해요. 이거는 뭐냐면, 저 공부하는 거 혼자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익 공부할 때 토익 스터디 만들고, 취업 준비해야 되면 취업 스터디 만들고, 그리고 나는 인적성 해야 된다. 사트반 만들고, 그리고 나는 뭐 LC가 부족하다 그러면 LC반 만들고, 토익 복화 노란색 그거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노란색 그 복화 스터디 만들고. 저는 스터디만 해도 손가락이 못 꼽아요,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인 스터디, 직장인 동호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 하잖아요. 혼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외롭잖아요. 혼자 공부하면 이게 자기가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다들 가장 공감하기 쉬운 게, 여자분들 다들 다이어트 하시죠? 안 하셔도 되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새해부터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헬스장이나 뭐예요? 요가나 뭐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거 혼자 다 끊어놓으면 가요, 안 가요? 매일 가나? 못 가시죠. 왜?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술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약속이니까, 오늘은 송년회니까, 이런저런 핑계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20만 원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가는데, 그 같이 누군가가 같이 가자, 친구랑 같이 이렇게 맞았어. 친구랑 같이 등록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자기랑 너무 잘 맞으면 다 봐줘요. 야, 오늘 나 피곤한데 못 가겠어. 그래?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 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스터디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건 뭐냐면 스터디 팀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나이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색깔에 맞춰서 스터디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리더십이 좋다든지 아니면 커리큘럼이 되게 뛰어나다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제 스케줄이랑 거기에 딱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다 보니까 저는 스터디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저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달력 만들기. 자기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죠? 대표적인 거 연도. 이거는 그냥 다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연도별로 하고 월별로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쫙 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하고 그럼 이렇게 공백을 항상 남겨두세요.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렇죠?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하면 돼요. 뭐 하는 대로 저도 이거 PPT 만드는데 지금 오늘 아까까지 수정하다 왔어요. 계속 수정하고 왔는데, 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항목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력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걸 강조해야 될지,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 그리고 자유양식으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개 버전이 있어야 돼요. 자유양식은 자기가 그거 항목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항목, 공란은 없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상 경력이 없는데 수상 경력 그 항목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빼면 돼요. 자기 그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만들어놔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기본 항목 있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디테일하게 많이 요구하지만 기본적인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홈페이지 설정, 줄기차기 추가, 질차, 이거 다 줄이게 들어가. 질차.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뭐 취업, 그래서 취업의 폴더에 쭉 만들어놔야 돼요. 뭐 이즈mit도 그렇고, 뭐 아니면 치포나 닥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스펙업이나 좀 많잖아요. 워낙 영치스나 맞아요. 그걸 쭉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다 정리해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 어떤 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매일 자기가 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인을 본다, 나는 에디수를 본다, 아니면 나는 어떤 게 다른 사이트가 맞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무조건 홈페이지로 설정을 시켜놔야 돼요. 네이버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 왜? 나는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은 그렇게
그 홈페이지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딱 일어나서 다들 눈 제대로 안 뜨고도 컴퓨터 키죠. 발가락 키잖아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딱 그거 떠야지 이제 내가 더 의지가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기 그거를 수시로 접하고 자주 접할수록 자기 그 의지는 더 강해지고 의욕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매력적이죠. 네. 제가 하나 모토가 좀 그래요. 약간 박학다식 다재다능. 저도 똑똑해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월급 험난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계속 해야 되는데 시사상식은 꼭 봐야 돼요. 이건 진짜 꼭 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사트나 뭐 그런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면 뒤에 다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신조 같은 것도 비롯해가지고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요즘에 취업 커뮤니티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안 읽어도 이런 걸 다 접할 수 있고 신문 같은 거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신문 어플도 꼭 보고 그리고 밑에 쓴 것은 애정 결핍증에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죠. 회사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자기네들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다들 기업들 그쵸? 소개팅 나가거나 뭐 나왔을 때 뭐 클럽을 갔을 때도 얘가 나한테 자꾸 궁금한 걸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호감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나를 대해서 알고 준비한 사람한테 또 호감도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예전에 봤던 거 그냥 정리해 놓은 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있고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맞아가지고 그냥 이거 썼던 거고 에디슨은 그게 맞아가지고 어떤 걸 봤던 거고 이거 외에 이제 그 아예 건설회사 쪽은 여기서는 제외시켰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정자고시 요거는 아시죠? 이거 워낙 유명해졌어요. 이제 아트는 취업 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나중에 재테크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이거 유료 사이트라 좀 그런데 코참비즈 이것도 저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공이 많이 쌓였어. 그냥 로그인만 했는데 내공이 많이 쌓였고 코참비즈는 아직도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정리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넘어갈게요. 자 입사 서류 자 갑시다. 입사 서류 자, 입사 서류를 봤었을 때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항목에다가 항목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이게 있으면 그 위에다가 그것을 끌고 오세요. 웬만큼 끌고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캡처할 수 있죠. 요즘에 컴퓨터 다 잘하시잖아요. 프린트 스크린 눌러도 되고 아니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것을 파일 전송해서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이런 걸 써놔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회사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항목표 소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면 내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토익사관학교에서 뭐 했던 얘기 아니면 뭐 성장 과정을 얘기하면 레고 조립해가지고 나는 조립하는 거에서 나도 설계 같은 거 하고 싶다.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제가 좀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맥가이버 아빠라고 약간 친근하게 표현했죠. 아버지가 손수 그 설계하셨고 어렸을 때 그걸 봤었어요. 진짜 설계하셨고 위에 저기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그거 만들고 예전에 저희 집에 돼지 키웠거든요. 돼지가 수백 마리인데 그것을 아버지가 설계를 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 끼워 맞춰야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그때부터 그때 꿈을 키워낸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약결론, 잽 살짝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 들어가고 간 결론으로 가야 되고 딱딱 잽으로 치듯이 간결하고 가볍게 절대 장황하거나 길게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문장을 썼는데 그게 2줄 이상 넘어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2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저도 입사 서류 클리닉을 엊그제 됐었는데 의외로 자기소개서 못 쓰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기소개서만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자 이거 마지막 간결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유명사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와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똑똑해 보이죠.
그래서 뭔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헤드라인 작성하는 것도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만큼 공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 거기 절반이라도 자기소개서 그 타이틀 적는데 되게 그것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책 도서관 가서 책 어떻게 봐요? 목차부터 보죠. 대부분 처음부터 이런 분들 계시나? 그렇죠. 목차를 보거나 아니면 에필로그를 보거나 아니 에필로그가 아니라 뭐죠? 맨 처음에 쓰는 거 그거나 아니면 그 다른 지원자들이 이렇게 이 책이 어떤지 써놓은 거 그런 거 보고 책을 고르는 게 많잖아요. 추천을 받든지 그런 것처럼 그 헤드라인을 봐야지 그 밑에 읽을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만큼 많아요. 그 요번에 봤더니 150대 1인가 뭐 그렇잖아요. 100명 모집하는데 쉽게 말해서 15,000명이 지원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필터링 시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필터링 안 되면 필터링 시킬 수 없는 거는 내가 해커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지만 필터링이 안 돼서 그것을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을 때 그거는 내가 조정 가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을 매달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가장 이상적인 지원서는 이런 거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팀워크나 뭐 이렇게 많이 하고 헌신적이고 이런 거 창의력 이런 거 많죠. 저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남들이 있어야 되니까 나도 좀 있어 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임대로 앵콜 썼어요. 원하시는 분들 있겠죠? 네, 이건 좀 크게 나오는데 생활신지인데 3위일체 아시죠? 3위일체는 하면 없잖아요. 3위일체이 원래. 저는 3위일체. 약간 되게 짤막한데 타이틀이 짤막한데 제 나름대로는 패러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저는 세 가지 의를 갖췄어요. 그렇죠?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기본 의를. 이거는 약간 뭐였나? 뜻의인가? 그래서 한자 딴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뭘까? 의로운. 저는 팀장을 했지만 의롭게. 보이죠? 한 명의 나고자도 없으면서 팀원 전체를 이끄는 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방학 때 요거 정확한 고열명서가 들어갔죠? 개인 장학 6명 뽑는데 3명을 넣었어요. 우리 조에서는 진짜 6명 뽑는데 우리 3명이 들어갔고 그만큼 들어가서 당연히 팀별로도 1등 하겠죠. 네. 팀별로도 1등 했어요. 그걸 나눴죠. 일부러 이렇게 썼고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위치 그 사람들이 많고 나는 원활한 그 대인관계나 친화력이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되는 거 보이시죠? 1000명? 그렇죠. 1000명이 있고 1000명이 많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 자주 연락 못하는 사람한테도 명절이나 생일을 꼭 챙겨주다 보니까 늘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요소요소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깔끔하죠? 제가 문달 나눴을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잘 안 보이긴 한데 자 지원 동기도 쓸 수 있고 지원 동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보이잖아요. 나의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입사 포부도 쓸 수 있고 가치관, 장점, 강점 아까처럼 쓸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어요. 첫부터 그냥 나에 대해서 소개해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나 열정에도 쓸 수 있죠. 그렇죠? 틀린 거 없잖아요. 자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 이거를 중점으로 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땡기고 뭐 심호흡하고 잘 버리는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눈알 돌리는 건 뭐냐면 이게 눈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시간 싸움이잖아요. 왜 인적성은 왜 시간이 모자랄까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 환경이 그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시간이 한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업무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면 풀 수 있는데 그걸 빨리빨리 풀게끔 해서 그렇게 보려고 만드는 거고 원형의 시간 맞죠? 한자 기본이고 동의어랑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문제 50초죠. 50초. 왜 30분에 30문제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덮었던 정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쉬운 책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요. 중학생 때 그런 교재 같은 거. 그런 걸 꼭 보셔야 돼요. 수리 같은 거. 자기가 그 방정식 같은 거나 그런 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 농도 구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속도 구하고. 거속시 아시죠? 거속시? 거리 성중 시간 아시죠? 거속시. 제 수학 강사를 제가 몇 번 했지? 수학 강사를 내가 2번 했나? 그 과학 강사 4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행이죠. 하나의 약간 대처될 수 있는 거죠. 그 대소 비교 이런 것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은 거. 자료에서만 시간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 공식 같은 거 요즘에는 책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것만 잘 파악을 해도 웬만큼 같은 풀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추리 같은 거는 그 유형을 아셔야 돼요. 유형을. 특히 수열이나 수추리 같은 거, 뭐 1 더했다가 2 뺐다가 3 더했다가 4 뺐다가 아니면 뭐 1 갔다가 6 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창의력도 좋고 뭐 그런 약간 트여있는 마인드도 좋지만 얼만큼 눈에 있고 그런 유형을 접해봤냐에 따라서 그게 응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일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공간지각 능력 좀 3D 안경 없으면 안 보이시는 분들 많죠. 그런 같은 거는 하나의 요령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각형이나 이런 거 막 뒤집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거기다 4자를 써요. 4. 동서남북 쓰잖아요. 그런 거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좀 편한 거 뭐 사각형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죠. 돌려도 똑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모양이 돌렸을 때 다르면서 되게 간단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시고 추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론 나 이런 분들 좀 싫어해요. 솔직히 뭐 A가 거짓말했다. B는 누가 범인이다. 누가 뭐 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써봐야 돼요. 써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지만 추리에서 중요한 거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인적성 같은 거 그 특강 들으신 분은 아니지만 A, B, C, D 뭐 있고 기억이언 있잖아요. 거기 숫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D것은 3이다. 뭐 D는 뭐 4다. 저 멀리는 모르겠어요.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그때는 알았는데 그렇게 딱 써놓고 1, 2, 3, 4를 해서 자기가 그걸 좀 외워놔야 돼요. 아니면 휴대폰 첫 화면을 그걸 해놓든가 외워질 때까지. 제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제가 뭔가 외워야 될 게 있다. 그럼 휴대폰에 항상 그 메인 화면에 딱 켰을 때 보이게끔 그렇게 한동안 갖고 다니면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식은 절반만 맞추면 돼요. 절반만. 수리, 추리, 뭐 언어 이런 거는 뭐 70점, 80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상식은 한 절반만 맞으면 돼요. 절반만. 잘 찍어야 돼요. 솔직히. 자기가 풀 수 있는 게 없어. 50점 받으려면 자기가 푸는 건 몇 점 되겠어요? 한 2, 30점도 안 돼요. 자기가 알고 푸는 거는 진짜. 상식 어렵잖아요. 시간 모자리고, 그쵸? 언제 다 공부할 거예요? 범위가 되게 넓어요. 포기하건 포기하라고 드렸죠, 말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건 포기해야 되고, 대신 뭐 기본적인 거, 신조어 공부해야 되고, 신문 어플 받아서 신문을 봐야 되고, 뭐 매경을 봐도 좋고, 한국경제 뭐 이런 거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거 좋다면 그걸 받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너무 연예 기사만 보지 마셨으면 너무 연예 기사 빠져가지고 이거 쓰레기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마시고 적당하게끔 해서 이거는 약간 그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을 못 내겠다. 시간 어떻게 내요? 시간 내서 볼 게 아니라 시간 날 때 봐야 된다. 특히 언제? 화장실 갔을 때. 제가 많이 써먹는 건데 화장실 갔을 때 카톡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발달되고 그 냄새도 전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카톡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봐도 하루에 한 번에는 배변 반사가 일어나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신문 봐야 되니까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장르입니다. 이런 거 장르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상식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그냥 한 10점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점 뭐 70점 받고 자 면접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예전에 했었죠. 무도도 그렇게 자주 안 보고 했는데 저는 TV 보고 개콘밖에 안 봐요. 개콘 보고 런닝맨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런닝맨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런닝맨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뒤늦게 이제 이런 거 시작했고 뒤늦게 이제 남들한테 쓰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말을 뭐 되게 유창하게 잘하거나 뭐
되게 뭐 뛰어나거나 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와서 그렇지 않으니까 와서 눈높이에 맞게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넘사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나 TV 보면서 개콘 보고 그나마 보는 게 런닝맨인데 나도 런닝맨 하고 싶다. 김종국 등장하면 뜨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생이 뭐 할 건데 나가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렇게 했더니 야, 광수도 나가 있잖아. 나는 왜 모르겠는데 광수도 키가 크잖아. 아 그치. 게리 있잖아. 게리 랩을 잘하잖아.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 진짜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왜 드리냐면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런닝맨이라는 걸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에 맞는 캐릭터나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이거 지금 정답을 못 찾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거기서 내가 어딘가를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내가 맞는 자리에야 꼭 비어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약점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게스트가 들어와서 게스트가 잘 융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그런 거는 그 사람만의 개성, 그 사람만의 전략 같은 걸 잘 녹여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재밌잖아요. 게스트가 무조건 재밌는 거 아니죠. 그렇죠? 게스트가 왔을 때 무조건 재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자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위치에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기소개서 말씀드렸으면 저는 제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가서 이제 경제성을 도모하고 정확성을 도모하고 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런닝맨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고 면접은 진짜 이렇게 표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면 저도 맨 처음 여기 딱 섰을 때 정말 긴장되고 지금도 말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면접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은 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 어느 정도 연기를 해야 돼요. 자기에 있는 것을 과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술 먹어서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만큼은 나를 포장을 하고 얼만큼 나의 단점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소개팅을 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걸 입증시킬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다들 아시죠? 저는 1대1 면접이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그래서 가외가 들어오면 면접을 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면접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가외를 하면 성사율이 거의 98%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외도 이게 하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외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물론 1대1 면접도 있죠. 왜 저 학부모랑 이렇게 얘기하면 1대1이나 1대2죠? 부모님이 3분 이상은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 그 사람 어떻게 어필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외를 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생을 잘 가르쳐서 학업을 올릴 수 있다. 학업 성취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것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어떻게 했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얘기해요. 제 중학생 때. 저 중학생 때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1학년 때 공부를 중상위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가서 오락실 다니고 열심히 싸웠죠. 거기서 오락실 열심히 하고 담배 피고 이런 친구들 놀았어요. 이렇게 약간 깜깜한 애들은 좀 놀았어요. 그렇게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밑바닥까지는 아니고 중하위권까지 내려갔다가 중학교 2학년 중반부터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허접한 데는 아니겠죠. 갔고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때도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진로 특강에서 많이 말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수능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딱 시험 봤는데 40등이더라고요. 45명에서 40등. 아 뭐야 이거 내가 수능이 안 맞겠지? 4월달 시험 봤더니 43등. 2명 뭘까? 내가 분석을 해봤어. 야구부가 2명 있다고. 꼴찌죠 꼴찌. 네, 꼴찌를 했었습니다. 꼴찌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올렸는 걸 보여줬어요. 그것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말했더니 거기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내가 회사란다. 거기 가해를 시작해서 얘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랑 나랑 잘 소통하면 돼요. 가해를 내가 2D가 아닌 이상은 얘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뭘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나는 그걸 자신 있어. 내가 뭐 수학적인 이론이나 뭐 과학이라든지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걔가 나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얘도 좋아하고 하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얘는 공부를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날라리도 많이 있었어요. 막 가해하는데 새벽 오후 2시에 가해하는데 얼굴이 뻘게 술 먹고 가가지고 고등학생 애들 그런 애도 있었고 되게 특이한 애들 많아요. 저는 가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9살부터 57세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아무튼 회사를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내가 미래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입사의 포부로 내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입사 포부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던지 이로써 왜 봐요?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자기소개서 왜 볼까? 어떻게 해서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집단 면접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있고 문자력 이런 것도 있죠. 중에는 자 집단 토론 이거는 삼성은 일단 없어졌죠. 이거는 그렇죠.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색 면접도 있고 제가 해본 건 이거죠. 술 면접 얼마 전에 우리 그 커뮤니티 올라왔더라고요. 술 면접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와서 거기에 댓글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캐주얼 여기 뭐죠? 항공사 어딘지 까먹었어요. 항공사고 요건 라면 시식하는 거 여기 8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 가야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면접하려면 이제 그냥 다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면접을 체크 당연히 해야 되죠. 장소 체크해야 되고 장소를 미리 가봐야 돼요. 가보면 좋죠. 시간이 어디 있어? 멀면 어떡해? 옆이면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제 면접 장소 외에도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애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해요. 나 거기 가봤다고. 어떻게 언제 가봤어? 로드뷰로 갔다고. 로드뷰 보이죠? 로드뷰 거리.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만 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대신 만약에 내가 직접 찾아가보면 좋지만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면 포기하고 가서 그렇게 로드뷰로 본 다음에 조금 미리 가면 되잖아요. 한 약간 뭐 내가 원래 12시 반에 가려고 했으면 12시에 간다든지 약간 일찍 가서 거기 적응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런 팁을 주는 컨설턴트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존재를 인식시켜라. 뭐 휴대폰 보고 뭐 휴대폰 보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전략이 맞게끔 그리고 다른 면접 특강 하시는 분들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막 뿌렸어요. 저는 한 100여 개 정도 썼어요. 100여 개 진짜 100여 개를 쓰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100여 개 썼어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1년 반이지만 인턴은 거의 뭐 몇 개 안 썼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거의 1년 동안 100개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내가 취업했을 때 상반기 때 더 많이 썼거든요. 많이 쓰다 보니까 어디에 뭘 쓴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근데 대신 그걸 다 다행히 캡처나 뭐 이렇게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볼 수 있지만 뭐 이력서 저장 안 된 거는 이력서 못 보고 여기 뭐 썼지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요거는 기본. 정말 기본인 거예요. 근데 자기 대본 정도는 챙겨야 되죠. 대본 없이 가서 연기할 수 없잖아요. 애드립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 검색할 때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기업명이랑 CEO 이름을 치어야 되는 거. 그냥 기업명을 치는 게 아니라 기업명만 치면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CEO명을 치면 이제 그 기사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면 자기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써먹을 수 있는 약간 재료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산업이나 직종별로 이제 뉴스 같은 거 그냥 대충 어떤 흐름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수고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죠. 요거. 지원회사의 약점. 그러니까 약점을 찾으면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써먹으면 돼요? 약점 찾아서 지원 동기에 써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입사 후 포부에 써먹으면 돼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는 뭐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랜트 예시가 다 토목이었죠. 죄송한데 뭐 거의 약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담수 플랜트에 내가 더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의 약점을 찾아서 그걸 어필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 풀 줄 알아야 돼요. 소재가 있으면 그것을 풀 줄 알아야 되죠. 대신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도 면접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걸 아예 외웠어요. 자기소개서나 뭐 이렇게 면접에서 얘기할 거.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외웠어요. 외우면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연습을 많이 하면 말은 잘 나와요. 대신에 외운 티가 나요. 외운 티가 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연기자로 타고났다. 그럼 연기해야지 왜 취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몇 번씩 바뀌다 보면 자기한테 더 맞는 그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알기 이거는 약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약간 고지식한 분들 계세요. CEO나 그런 분들 나이가 있잖아요.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이제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뿌리를 묻는 사람도 있고 저도 우리 회사 그 사장님도 뿌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 성이 어떤 거냐, 몇 대 손이냐, 어디 정시, 어디 성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서 외워놓으면 외우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 준비 이건 뭐냐면 제가 면접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저는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네, 저에 대해서 스왑 분석을 했어요. 스왑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스왑 분석하고 나에 대해서 스왑 분석만 했냐? 그 뒷면에는 회사에 대해서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스왑 분석을 하는 걸 얘기한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스왑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점이랑 기회, 약점이나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에서 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어필했기 때문에 아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지각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공개하기 때문에 지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다 이게 했어도 똑똑하시지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근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르다랑 틀리다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말 많이 틀리게 많이 말씀하시죠? 나는 쟤랑 다르다는데 쟤랑 틀리다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정답이랑 나가 틀린 거고 정답이랑 내가 잘못했을 때 틀린 거고 다르다는 거는 뭐 얘랑 나랑 다르고 얘랑 나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인드맵, 자서전을 스케치 하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자서전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더 좋고 만약에 주말에 약속 없이 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엑셀이나 그럴 때 쭉 해서 정리를 하세요. 내가 2010년에는 뭐 있고 2012년에는 뭐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걸 쭉 정리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무궁무진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 쓸 게 없어. 면접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다 아니에요. 지가 살았는 게 20몇 년, 25년 이상 되잖아요. 다들 취업 준비할 때는 25년, 뭐 40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온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건데 자기는 그것을 캐치를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다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저도 다행인 거는 제 친구가 한번 해줬어요. 마인드 그리면서. 거기 취업지원센터 거기 상담실에서 2시간 이상 해줬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울리는 이상형 찾아야죠.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업이 나한테 맞는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펙, 버릴 것과 챙길 것을 구분해야 되고, 잘못 썼네. 살짝 빠졌어요. 아까 쓰다 보니까. 1440분 안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알 장면 필수입니다. 자, 총을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되죠. 입사 서류가 있어야 돼요. 입사 서류가 있어야 뿌리죠. 나중에 지금은 다행히 비수기긴 한데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2개월, 3개월 있잖아요. 그때 동안 입사 서류는 준비를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죠. 다행히 저는 그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반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하반기만 제가 70군데인가 뿌렸어요. 70. 엄청 많이 뿌렸죠.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가 어디지도 모르고 갔다가 회사 안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놀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놀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남들보다 좀 더 준비해야 되고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절학기를 항상 들었었고 방학 때마다 놀러 안 갔어요. 방학 때마다 맨날 기숙사에 있고 자취방에 있으면서 항상 준비했었습니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해주셔야 돼요. 너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을 글로 배우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연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말로 하는 것도 면접도 마찬가지고 말로 계속 해봐야지 이제 그게 늘고 자기 있게 되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글러배우지 마세요. 사람을 글러배우시는 거 아니죠? 네, 그죠? 연애 같은 것도. 아, 예, 그렇죠. 이별이 들어와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깨질 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깨질 거예요. 깨져봐야 언제 깨져보겠어요. 나중에 60, 70대에서 깨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대 때, 30대 때 그때 깨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깨져보고 많이 창피함도 당해보고 해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슬퍼할 권리가 없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최선을 안 했으면 슬퍼하지 말고 카스에다가 난 왜 이렇지? 정답은 뭘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위로받을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좌우명 롤모델 멘토 저도 괜찮아요. 뭐 초상권에 저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멘토라는 것이나 롤모델이 되게 거창한 사람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 잡지 마세요.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뭐 연락할 거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도 뭐 좋아요 눌러주나?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따라잡았으면 딴 모델 잡으면 되고 또 따라잡으면 되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체이스 앤 오버테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없어. 많이 써먹는 말인데 자기소개서도 체이스는 추격하다고 오버테이크는 뭐죠? 추월하다잖아요. 추격을 계속 하다 보면 추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까지 하고 자 제가 만든 커피. 나중에 제 커피숍 차리고 오늘 잘 좀 가져오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아무튼 자 나는 항상 결핍이랑 함께였어요. 결핍이랑 함께였는데 온도 뭐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 원래는 분홍이었거든요. 분홍 아시죠? 네, 분홍 출신이에요 제가. 딱 봐도 귀티가 나죠. 옛날에 해피아이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요. 빨간 리본하고 어떻게 됐는데 그 아버지 사업이 좀 안 되셔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돈도 별로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저는 독학했을 때 그쵸? 그리고 제가 오토는 바깥다식과 다재다능이지만 제가 바깥다식한 것도 아니고 다재다능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뭐 윈드스크립도 하고 바리스타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많아요. 다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뭐 펀치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건 못하시네요. 그죠? 심지어 음주 강화도 못했어요.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음주 강화 잘해가지고 뭐 분위기도 띄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반전매력이기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노래도 좀 잘 못하고 가끔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있는데 춤도 좀 못 춰요. 제 나름대로 매력을 생각해요. 춤 못 추고 웃기잖아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저는 이제 그 결핍이 싫었어요. 그 결핍 정말 마냥 싫었어요. 왜 나는 부유한데 못 태어나고 아버지가 물려줬거나 나는 뭐 키가 좀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아니면 노래라도 잘했으면 여자 뭐 여자친구도 만들고 그런 건 되게 싫었을 텐데 생각했는데 그 결핍이 싫었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나를 성장시킨 것은 뭐였죠? 그 결핍이 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제 결핍 자체가 결핍이 지금 저를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 되고. 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접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올린식으로 좋아하는데 아무튼 자 스펙 많이 하죠. 스펙 많이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스펙을 준비할 필요 없어요. 우린 뭘 준비하면 돼요? 나만의 전략,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스페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영어를 못해도 나는 뭐 한글 잘하면 되고 뭐 이걸 못해도 이걸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전문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펙만이 아니라 스페셜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되죠. 이렇게 되면 자, 당신만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밑에 같이 읽어주시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너무만 읽어주세요. 자, 하시죠. 그동안 나만 몰랐다. 밑에 보시면 밑에 자 별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 자 여러분들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